영어의 팔품사부터 배워볼 건데요. 이 팔품사라는 거는 단어가 갖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단어를 8가지로 분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팔품사는 뒤에다 사자가 붙어 있는데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로 구별할 수 있고요. 팔품사 종류가 너무 많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설명을 들으시면서 명사는 이런 거고 대명사는 이런 거구나. 동사는 이런 성질이 있고 형용사는 이런 성질이 있네. 이런 거를 가볍게 따라오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명사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 명사라는 거를 볼 때 이 명자가 이름 명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장소, 물건, 개념 같은 것들에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것들을 다 명사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book, 책, 스튜던트, 학생, 웨어하우스, 창고, 스케줄, 일정 이런 것들이 다 명사가 되는 거죠. 예문을 보면 students must read books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여기서 students는 명사 그리고 뒤에 있는 books도 명사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대명사인데요. 여기서 대라는 거는 대신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거를 대명사라고 부를 건데 he, it, them, this 이런 것들이 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매니저가 is strict, 엄격하대요. 그리고 나서 이 매니저를 얘기할 때 매니저가 뭐 하고요? 매니저가 뭐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매니저를 대신할 수 있는 단어로 he라는 단어를 써서 앞에 있는 매니저를 대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니저는 strict, 엄격하고요. 그는 checks everything, 모든 거를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써주게 되는 게 대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동사인데 이 동사라는 거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고요. 해석을 하실 때 뭐뭐 하다, 뭐뭐 이다가 붙으면은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동사도 있고요. study, apply, deliver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지원하다, 배송하다 이런 것들이 다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she studied English에서 이 studied가 동사가 되는 거고 이렇게 동사의 ed 형태가 되면은 이거는 과거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영어를 공부하다가 아니라 영어를 공부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라는 건 명사를 설명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거나 명사를 설명해주는 단어인데 해석을 할 때 우리나라 말로는 뭐뭐한이라고 해석이 되거나 니은 받침이 들어가서 해석이 되면은 다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보면은 urgent, 긴급한, kind, 친절한, successful, 성공적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밑에 예문을 보시면 지금 kind teacher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kind가 teacher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친절한 선생님 이런 식으로 꾸며줄 수 있고요. 또는 밑에 예문처럼 warehouse 창고였죠. 이 warehouse가 is empty라고 되어 있네요. 이 empty는 텅 빈이란 뜻입니다. 비어있는 이란 뜻인데 지금 여기가 비어있다라는 게 앞에 있는 warehouse 창고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거나 명사를 설명하는 단어가 형용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사인데요.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단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꾸며주는 게 많아서 외우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명사 빼고 전부 다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는 명사는 누가 꾸며줬죠? 명사는 형용사가 꾸며줬는데 그 외에 나머지 단어들은 부사가 꾸며주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실 때는 뭐뭐 하게 또는 뭐뭐 히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보면 quickly, 빠르게, carefully, 신중히, recently, 최근에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모든 단어가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ly가 붙어 있으면은 대부분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문을 보시면 she replied, 그녀가 응답을 했는데 어떻게 응답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동사를 꾸며주면서 빠르게 응답했다라고 할 때는 she replied quickly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섯 번째는 전치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이 앞전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어 있는 품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 앞에 위치했냐라고 했을 때 명사 앞에 위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명사와 함께 같이 쓰여서 위치나 시간이나 방향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전치사랑 명사는 항상 짝꿍으로 돌아다니는데 이 짝꿍을 앞으로 우리는 전명구라고 불러줄 거예요. 전명구라고 불러줄 거고 얘는 형용사나 부사처럼
앞에 있는 것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이런 식으로 on, 뭐 before, during, 그리고 뭐 at, in, to, for 이런 것들을 다 전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she placed the file. 그녀는 파일을 두었는데 어디에다가 두었냐면 on the desk. 책상 위에란 뜻이죠. 그래서 파일을 두긴 했는데 책상 위에 두었다 이런 식으로 동사를 꾸며주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로는 접속사인데요. 이 접속사라는 거는 우리 본드나 풀 같은 접착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착제라는 거는 어떤 두 가지를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에서의 접속사는 단어랑 단어, 그리고 구와 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구라는 거는 뭐냐면 두 단어 이상이 합쳐진 거를 구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 보시면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합쳐서 전명구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접속사는 단어, 구와 구,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더라. 예로는 and, but, because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예문을 보시면 I like coffee and tea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나는 좋아하는데 커피도 좋아하고 and 그리고 tea 차도 좋아한다. 이렇게 커피랑 tea를 연결해 주는 게 and가 하고 있는 역할인 거죠. 또는 밑에처럼 she missed the meeting. 그녀는 미팅을 놓쳤대요. Because 왜냐하면 the bus was delayed. 버스가 지연됐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접속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감탄사인데 감탄사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문장의 성분인데 이 문장의 성분은 뭐냐면요. 문장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의 문장을 이룰 때 이런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문장의 구성 요소들은 다 어가 붙습니다.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이런 식으로 어자가 붙는데 이 서술어 같은 경우는 편의상 우리가 주어 동사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동사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이 구성 요소들은 가장 중요한 동사를 기점으로 이 동사 앞에 위치하면 주어, 동사 뒤에 위치하면은 보어나 목적어가 올 수 있고 그 외에 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꾸며주는 말들, 수식어구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오는 것들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은는 이가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은는 이가가 붙으면 그게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요. 보어 같은 경우는 뭐뭐한 또는 뭐뭐하게라고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적어 같은 경우는 이 동사의 대상이 목적어인데요. 그래서 대부분 해석할 때 을을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뭐뭐를, 뭐뭐을 이런 게 목적어고요. 그러면 이 문장의 구성 요소가 앞에서 배웠던 품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팔품사와 문장의 성분 간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이 주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올 수 있고 보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오게 되고 목적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오게 된다. 이거를 이제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주어 자리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품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주어 자리에는 명사 그리고 대명사를 쓸 수 있고요. 보어 자리에는 명사랑 대명사도 되지만 이 자리에 형용사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목적어 같은 경우는 주어랑 마찬가지로 명사랑 대명사가 올 수 있고요. 수식어구 같은 경우는 부사나 전명구가 오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문장 성분과 앞에서 배웠던 팔품사의 관계를 연결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알고 계셔야 이제 뒤에서 배울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1형식 문장부터 배워볼 건데요. 1형식 문장은 우리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인데 주어 같은 경우는 어떤 품사가 올 수 있다 그랬죠? 명사나 대명사가 올 수 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이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게 1형식인데 동사 뒤에는 물론 이제 수식어구인 부사나 전명구 같은 것들이 와서 뒤에서 수식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들이 1형식인지 2형식인지 뭐 3형식인지 4형식인지 어떻게 아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동사에 따라 달려 있어요. 어떤 동사들은 1형식으로 쓰이고요. 어떤 동사들은 2형식으로 쓰이고 어떤 동사는 3형식, 어떤 동사는 4형식, 5형식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알고 계실 때 기본적으로 이 동사가 몇 형식이다라는 거는 모든 동사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동사들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요 1형식 동사들이 뭐가 있냐면 go, 가다, come, 오다, arrive, 도착하다, disappear, 사라지다, exist, 존재하다, rise, 오르다, work, 일하다, occur, 발생하다. 이런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1형식 동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장을 보면요. 매니저가 주어고요. arrived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on time은 전명구인데 나중에 실력이 높아지시면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기초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명구라던가 부사 같은 수식어구는 묶어줄 거예요.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면은 구조가 더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부사나 전명구는 괄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주어 동사만 남기 때문에 1형식 문장이고요. 매니저는 arrived, 도착했다, on time, 정시에 도착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2번 문장, attendance rose sharply last month. 그럼 attendance는 참석률이란 뜻이에요. 그럼 참석률이 이 rose는 rise의 과거형인데요. rise가 상승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참석률이 상승했다. sharply 부사고요. last month 같이 시간을 표현하는 것들도 다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참석률이 상승했는데 sharply 가파르게죠. 가파르게 상승했다. last month 지난달에는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3번 솔루션은 해결책이고요. exist 존재하다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나왔고요. 전명구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해결책이 존재한다. for every challenge 모든 문제에 대해서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4번 unexpected error 주어고요. occurred가 동사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unexpected라는 형용사는 error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요. 여기 있는 명사가 핵심 품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은 이 error가 핵심 품사가 되는 거고요. 명사니까 주어 자리에 온 거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오류가 occurred, 발생했다. during the system update는 전명구고요. 그래서 시스템 업데이트 동안에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during은 전치사로 뭐뭐하는 동안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가 1형식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2형식 문장인데 2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그리고 이 쓰이는 보어입니다. 보어.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아까 주어는 명사나 대명사 온다 그랬고요. 이 보어 자리는 명사, 대명사, 그리고 형용사가 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보어라는 거는 뭐냐면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주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이 보어 자리에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면 형용사를 쓰시면 되고 이 사람이 뭐 어떤 직책인지 어떤 역할인지 또는 이 주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할 때는 명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형식도 주요한 이 형식 동사들이 있는데 비동사 뭐뭐이다, become 뭐뭐가 되다, remain 뭐뭐한 상태로 있다, stay도 마찬가지로 뭐뭐한 상태로 있다고요. seem은 뭐뭐인 것 같다, appear도 뭐뭐인 것 같다, prove는 뭐뭐로 판명되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예문을 볼 건데요. 그 방이 is는 뭐뭐이다였죠. 우리 clean은 깨끗한 이란 뜻이니까 그 방은 깨끗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2번은 이 candidate가 지원자 또는 후보자란 뜻인데요. 우리 become은 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become의 과거형인 became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되었다. 그럼 뭐가 되었다? 팀의 리더가 되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3번에 issue는 문제고요. 우리 remain은 뭐뭐인 채로 있다란 뜻이었고 unresolved는 해결되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어떤 채로 있다?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4번의 result는 결과죠. 그러면 결과는 seem이 뭐뭐처럼 보인다였고 positive는 긍정적인 이란 뜻이니까 결과는 긍정적인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clean이라는 단어가 방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고 팀 리더는 이 지원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고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를 설명하고 있고 긍정적인이란 단어도 주어인 result, 결과를 설명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주어가 어떤 건지 또는 어떤 상태인지 설명하는 것을 보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3형식 문장인데요. 3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목적어 같은 경우도 명사나 대명사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3형식인데 이 3형식 문장의 목적어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동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다라고 했을 때 이 먹다가 동사잖아요.
그랬을 때 먹는 거의 대상은 밥이죠. 그 밥을 먹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밥이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책을 구매했다라고 할 때도 구매했다는 동사고 책이 대상이죠. 그러면 그 책이 목적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동사의 대상이 목적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는 목적어를 동사하다로 해석하시면 대부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많은 동사들이 대부분 삼형식 동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외운다기보다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은 삼형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문 보시면 We offer the discount 그리고 to new customers는 전명구네요. 그러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석을 하실 때도 우리는 offered 제공했다죠. discount 할인을 제공했다. to 누구에게? new customers 새로운 고객들에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2번에 she가 주어, canceled가 동사, reservation이 목적어고요. in advance는 전명구로 묶어줄 거고 in advance 하면은 미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canceled, 취소했다. 예약을 미리 취소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they consider the feedback 주어, 동사, 목적어고 seriously가 부사가 되겠죠. 그러면 그들은 considered, 고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고려했다. 그 피드백을 seriously, 진지하게 고려했다. 이런 뜻이고요. 4번에 we 주어, operate 동사, several storage가 목적어죠. 이 nationwide는 전국적으로 란 뜻의 부사입니다. 부사.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치고 나면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이고요. 우리는 몇몇 가게를 운영한다. 전국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4형식 문장인데 4형식 문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IO랑 DO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IO는 간접 목적어, DO는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데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목적어가 2개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이런 구조로 나오는 게 4형식인데 이 첫 번째 앞에 있는 목적어에는 사람이 나오고요. 뒤에 있는 목적어에는 사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는 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해주다 라는 의미가 나와요. 그래서 이 동사의 같은 경우도 뭐뭐 주다라는 의미가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주요 4형식 동사를 보시면은 give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send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내주다, offer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제공하다, show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여주다, bring은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가져다주다, lend는 뭐뭐에게 뭐뭐를 빌려주다, award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수여하다, grant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수여하다 이런 뜻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형식 동사들은 목적어가 2개 나오면 4형식인데 다 해석에는 뭐뭐를 약간 준다라는 의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문으로 가보시면은 We sent the client the updated invoice 이렇게 나와 있죠. by 이메일은 전명구고 yesterday는 시간에 관련된 부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니까 4형식이고요. 우리는 sent, 보냈다. 누구에게? 고객에게. 업데이트된 인보이스 하면은 송장인데 그래서 업데이트된 송장을 보냈다. 이메일로 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2번도 마찬가지예요. she가 주어, showed가 동사, me가 목적어, new catalog가 목적어죠. 그러니까 그녀는 보여주었다. 나에게 새로운 카탈로그를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3번에 director awarded the team a bonus for outstanding performance는 전명구니까 묶어줄게요. 그러면은 디렉터는 이제 이사인데 이사가 awarded 수여했대요. 누구에게? 그 팀에게 보너스를 수여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뭐에 대해서? 뛰어난 성과에 대해서. 그래서 outstanding은 뛰어난, performance는 성과란 뜻이 있죠. 4번에 어시스턴트는 하고 나서 지금 주어 뒤에 동사가 나오나 봤더니 quickly가 나왔죠. 그럼 부사는 이렇게 괄호를 치시면은 뒤에 동사가 나온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매니저가 목적어, 다큐먼츠가 또 목적어가 나온 구조예요. 그래서 어시스턴트는 조수라는 뜻인데 조수가 빠르게 brought, 가져다 주었다. 누구에게? 매니저에게 뭐를? 그 서류들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4형식 동사들은 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해주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 5형식 문장입니다. 5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목적 보어도 일단은 보어예요. 보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를 써주실 수 있고요. 우리 아까 이 형식은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줬잖아요.
그런데 얘는 목적격 보어라 그래서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에도 이렇게 O가 붙은 거예요. 그냥 C가 아니라 OC라고 해서 이렇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게 목적격 보어다. 그래서 목적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말이 목적격 보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요하게 자주 나오는 오형식 동사가 또 몇 개 있어요. make, keep, find, consider, leave 이런 5가지 동사를 기본적으로 알아둘게요. make, 목적어를 목적 보호하게 만들다. keep, 목적어를 목적 보호하게 유지하다. find, 목적어를 목적 보호하다고 생각하다. consider, 목적어를 목적 보호라고 여기다. leave, 목적어를 목적 보호한 상태로 두다. 그럼 예문으로 가서요. company, 주어죠. kept, 동사입니다. office가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 뒤에 open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죠. 그럼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목적 보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during the renovation은 전면구로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는 kept, 유지했다. 뭐를 어떻게 유지했다? 사무실을 열린 상태로 두었다. 열린 상태로 유지했다. 뭐 하는 동안에? renovation 동안에. 이 renovation은 보수공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수공사 동안에는 열린 상태로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에 many employees가 주어, found가 동사죠. 그리고 the new system이 목적어, difficult가 목적 보어고 at first는 전면구네요. 이런 식으로 구조를 봤는데 일단은 선생님 여기 found, 일단 found는 find의 과거형이죠. 그런데 이 find가 뭐뭐를 찾다, 뭐뭐를 발견하다라는 삼형식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 find는요 3형식도 되고 5형식도 돼요. 그러니까 이 동사가 어떤 것들은 하나의 형식으로만 쓸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find 같은 경우는 3형식도 되고 5형식도 되고 또 어떤 동사들은 3형식, 4형식, 5형식으로 다 쓰이는 동사들도 있고요. 심지어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으로 다 되는 동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동사가 지금 형식이 달라질 때마다 뜻이 달라지죠. find 같은 경우가 만약에 3형식으로 쓰인다면 이때는 뭔가를 찾다, 뭔가 발견하다라는 뜻인데 이런 식으로 5형식으로 쓰인다면 이때는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언제 3형식이고 언제 5형식인지 알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뒤에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목적어에서 끝이 났고 뒤에 형용사가 안 나오네? 그러면 3형식으로 쓰인 거고요. 만약에 목적어가 나왔는데 뒤에 목적보어 형용사까지 나왔다 라고 하면은 5형식으로 쓰였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에 구조를 보고서 얘가 3형식인지 5형식인지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많은 직원들이 생각했다. 새로운 시스템이 difficult, 어렵다고 생각했다라는 5형식이 되는 이유는 여기 뒤에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at first는 처음에는 이란 뜻입니다. 3번도 볼게요. the board가 주어, considered가 동사, proposal이 목적어, acceptable 목적보어, under the circumstances는 전면구니까 묶어줄 거고요. 지금 동사가 considered인데 consider가 5형식일 때는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다. 목적어를 목적보어라고 여기다. 그래서 이 board가 이사회인데요. 이사회가 여겼습니다. 그 제안을 acceptable, 수락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 상황 하에서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3형식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3형식에서 considered가 있었죠. 이때는 고려하다라는 뜻인데 얘가 3형식인 이유는 목적어 나오고 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목적보어가 없어서 3형식이었고 그에 따라서 고려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consider 뒤에 목적어 나오고 형용사인 목적보어까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를 목적보어라고 여기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the new software가 주어, made가 동사, task가 목적어, 이지얼이 목적보어고요. for employees는 전면구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made, 만들었대요. 그 업무, task는 업무입니다. 그 업무를 더 쉽게 만들었다. 직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